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146엔 초반대까지 하락했던 달러엔 통화상은 반등을 이어가 150엔에서 추가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엔은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상단까지 차근히 올라갔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눌림목을 주고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인 151.5에 걸쳐 있는데 이번에 엔화의 하락을 저지해 줄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달러엔의 상승을 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엔은 4시간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146엔대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상승하던 달러엔은 120일 지수 이동 평균 선도 한 차례 공방 이후에 넘어서서 150엔에 안착한 상태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달러엔은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는 달러엔이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한두 차례 공방 끝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51.50대는 지난달 초반과 중반에 달러엔의 하락을 막아준 바 있는데 지난달 하순에는 달러엔 상승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지지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달러엔의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이제 지지선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만큼 달러엔은 이 선을 발판 삼아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러엔이 장기적 상승 추세에 들어설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달러엔은 고점을 낮추며 장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행은 기준 금리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엔 차트에서 가격 상승은 달러에 대한 엔화의 약세를 의미하므로 일본의 경제 상황과 차트를 비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4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달러엔 통화상은 149엔 후반대로 뉴욕장 전거래일보다 0.852%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자신의 관세는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발표 행사에서 상호 관세 면제를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가운데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도, 영국은 관세 인하와 IT 관련 세금 폐지를 검토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도 자동차 관세를 놓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4년간 약 3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고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선사 협력 등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만큼 협상을 통해 완화 또는 면제를 받을 가능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커 올해 2차례가 아닌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2% 목표로 명확하게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리 인하를 한 번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경로 역시 지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027년 초쯤 연준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 19일 연준이 예측한 인플레이션 2% 도달 시기와 일치합니다. 보스틱 총재는 한 달 전엔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관세를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빈번한 경제 정책 변화가
경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적절한 금리 경로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연준은 FOMC 회의 후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0.25 베이시스 포인트씩 2번 인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해 기준금리는 현재 2008년 이래 최고치인 0.5%까지 올랐습니다. 미 연방준비 제도가 피벗에 나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4%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행 고위 인사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엔저 때문에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지난 1년 동안 기준금리를 올린 측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는 해당 동화의 강세를 부르기 마련인데 달러엔 가격은 150엔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60엔대에서 10엔가량 하락했지만 지난해 가을 140엔대에서는 10엔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일본 금융권은 풍부한 달러 수요가 엔화 가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점도 엔화 가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월에 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제 임금은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로 보고 있는 견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재무상은 일본이 아직 디스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토 재무상은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지속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재무상의 발언을 놓고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스테판 앵그릭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이 원하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앵그릭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수요가 적고 설비 투자 증가가 크지 않아 물가 상승률이 2026년까지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 상황을 놓고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달 초 한 강연에서 더 높은 성장을 원한다면 생산성 향상 등 실력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넥스 USA 외환 트레이더 헬렌 기브는 이번 주 후반부터 월말과 분기말 재조정으로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5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6.4%로 보고 있는데 전장 88.4%에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